구조 파악해왔을 거 아니야. 분사 구문이나 부사 절이나 똑같잖아. 이 지문에서 분사 구문이랑 부사 절이 몇 개야? 니네 한번 찾아온 거 세봐. 세모가로 한 셋 몇 개 쳐왔냐? 맞추는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구조 파악 제대로 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몇 개야? 니네 찾아온 거? 몇 개 찾아왔어? 5개. 또 3개. 또 6개. 6개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 개인지. 분사 구문이랑 부사절 나올 때마다 빨간색으로 한번 세모가로 쳐봅시다. 일단 네모칸부터 보면 얘들아, 네모칸 보자마자 가장 큰 힌트가 뭐라고 생각하냐? 희잖아, 희. 일단 이 희가 나와야겠죠, 먼저. 그래야지. 희가 대명사다, 얘들아. 인칭 대명사인 이유가 있어.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이거든. 이 희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는 가리켰답니다. 뭐를 가리켰냐면은 그 땅을 가리켰대요. 비니스는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야. 우리 아래에 있는 그 땅을 가리켰답니다. 첫 번째 분사구문 하나 나오네. telling. 그쵸? 말하면서. 그쵸?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에게 대리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돌 있잖아. 근데 어떤 돌이냐면은 우리가 올라서 있는 그 돌이라는 게 실제로는 뼈라고 말하면서, 근데 다소 일반적인 공룡종의 뼈라고 말을 하면서 이 버셀 사이로는 뭐가 병렬되냐? 오른쪽에 있는 대시랑 왼쪽에 있는 이 대시 병렬되는 거다. 접속사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서고 있는 그 돌이 실제로는 뼈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소 일반적인 공룡종의. 그리고 그의 흥미라는 게 있다고 얘기한 거죠. 어디에? 오직 희귀한 표본에만. 되냐? 그래서 지금 분사구문 일단 하나 나왔네. 첫 번째 줄부터 보면 젊은 남성으로서 나는 recreational 하면은 그냥 즐거움을 위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즐거움을 위한. recreation 한다고 하잖아. 즐거움을 위한 화석 사냥에 갔답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배드랜즈에 간 거죠. 알보타 주에 있는. 근데 이게 어느 장소인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죠. 유명한 공룡 사이트는 문맥상 유적지랍니다. 캐나다에 있는. 나의 친구와 내가 돌아다닌 거죠. around, 여기저기. 베르는 형용사 뜻으로 뭐냐? 그쵸. 척박한 메마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답니다. 두 번째 분사구문 나오네요. 찾으면서. 그쵸. 공룡뼈를 찾으면서. 쉼표가 없어도 분사구문인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통해서. 몇 시간에 성공하지 못한 시간 후에. 여기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함축하냐 얘들. 문맥상. 그쵸. 화석을 못 찾았다는 걸 함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석을 못 찾은 몇 시간 후에. 그 다음 세 번째 분사구문이네. 거의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동료 뼈 사냥꾼을 만났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본 거죠. 그의 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스턴드도 얘 분사구문 처리했네. 놀라서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봤대요. 뜬금없이 그의 운이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놀라서 아래를 내려본다는 게 문맥상 부자연스럽잖아.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면 되고, 이 네모칸에서 지칭했던 희가 뭔지 알 수 있냐? 그쵸? fellow 본 헌터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번 형광펜 쳐왔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이 희가 지칭하는 게 fellow 본 헌터였다. 그리고 내용상 3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 그래야지
보넌터한테 얘들아 운이 어땠냐고 물었더니 실제로 네모칸에서 뭐라고 한 거야? 그 밑에도 있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사실 우리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못 찾았었잖아. 그러니까 3번 오른쪽으로 놀랐죠. 그래서 우리는 아래를 내려봤죠. 그쵸? 왓부터 끝까지 이렇게 네모가루를 묶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돼요? We thought는 얘 삽입절이죠. 왓 뒤는 문장이 어때 얘들아? 불완전하다. 수능에 나왔던 문법 포인트다. 22년도에.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쵸? 단지 일반적인 돌인 것을 그쵸? 내려다본 거죠. 근데 이 돌이 어땠는지 지금 심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야. 헐겁게 인베디드 해서 어떻게 할까? 헐겁게 박혀 있었죠. 어디에? weathered 풍화된 토양에. 되냐? 어떤 상태인지 대충 상상이 가죠. 그는 그쵸? 뻗었답니다. 그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역하면 돼.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grasp 잡았죠. 하나를 헐겁게 박혀져 있는 그 돌 중에 하나를 잡았답니다. 그 다음에 굴렸죠. 그것을 그의 손가락으로. 되냐? as부터도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얘기한 거죠. 뭐 여기서 끊어도 상관없고 said 오른쪽에서 끊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처럼 보인대? 부분처럼 보인답니다. 갈비뼈의 부분처럼 보인대요. 이게 그 공룡의 이름인가 봐. 에드몬토사우루스의 갈비뼈의 일부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분사구문 몇 개 나왔냐? 하나, 6개죠. 이거 now that 보여? 보면은 지금 마지막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our hunting이거든. 그 다음에 동사가 improved야. 그리고 우리 그 이화 핵심 문법 부사절 접속사 정리되어 있는 거 알지? 오른쪽에는 전치사 있고 그 왼쪽에 보면은 이유에 해당하는데 since, because 말고도 now, that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다. 고3 때 가끔 나오거든.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now that 이거 자체가 부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세모가루로 묶은 거고 더 명확한 그 아이디어 있잖아. 무엇을 찾아야 될지에 대한 더 명확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의 사냥이라는 것은 measurably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눈에 띄게 향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뼈를 그래도 많이 찾았다는 함축인 것 같죠?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 네모칸에서 가장 큰 순서 문장 삽입의 힌트가 되는 거는 뭐냐? 단어가. 이 yet이라는 연결어죠. yet이 연결어 뜻으로 뭐야? 하지만이라는 뜻이 있다. 너네가 아는 거 그 흔한 but이나 however 말고 still이라는 것도 하지만이라는 연결어로 하지만이라는 뜻이 있어. 하지만 still이나 yet, however이랑 but이랑 똑같은 거다.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still도 연결어로 하지만이란 뜻이 있어.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 이 지문 꽤 괜찮거든? 별표 하나 치자. 왜냐면은 이것과 관련된 지문이 여러 번 나왔거든.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순서배열의 가장 큰 힌트 우리 저번에 줌 수업하면서 정리하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S 있죠. 일반적인 진술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게 순서 배열의 또 큰 팁이거든 얘들아. 일반적인 진술이 나온 다음에 보통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 영어 글을 쓸 때. 하지만 그 참가자의 믿음이라는 건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하나가 indulgence 하면은 별표 단어로 밑에 나오죠. 탐닉이나 호사. 하나가 탐닉이었다는 그 참가자의 믿음이라는 게 지금 얘가 주어잖아. belief가. 동사는 어디 있냐? had죠?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구조 파악이 됐다는 전제하에 하나가 탐닉이라는 그 참가자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대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이죠. 이 탐닉이라는 게 뭔지 모를까봐 부연 설명하는 거야. 즉 천국이죠. 어디에 있는? 병에 있는 천국. 그리고 그게 여기서 그냥 얘 주어 동사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벨이 나타내듯이 라벨에 혹은 적혀 있듯이
여기는 지금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while은 여기에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문맥상 while에서 어떻게? 반면에 그쵸. 다른 것은 더 건강한 선택지였는데 이 참가자의 믿음이라는 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답니다. 그들의 몸에 반응에. 무엇에 대한? 쉐이크에 대한? 되냐? 같이 한번 무슨 내용인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믿음 있잖아.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음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쳐 얘들아? 나돌리랑 버덜쏘고 항상 글쓴이가 보통 강조해주고 싶은 건 버널쏘 뒤쪽이다. A가 아니라 B를 강조하고 싶어한다. 음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바이올로지 하면 니네가 보통 학문으로는 뭐라고 알아? 생물학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생명활동에 또한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생명활동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네. 심지어 글씨체까지 다르다는 건 이 사람 강조하고 싶은 거다. 연구자들은 연구자들인데 어디에 있는 연구자들이야? 예일대죠. 이 사람이 그쵸? 뒤에 목적어 2개 나오네요. 연구 참가자들에게 2가지의 쉐이크를 줬답니다. 2개라고 했을 때 하나는 원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하나는 디 아더리라고 지칭한다. 콜론 뒤니까 예시죠? 하나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고지방에 620칼로리에 인덜전트 하면은 탐닉하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별표 단어의 형용사 형태잖아. 별표 단어가 지금 인덜전스라는 탐닉이잖아. 그래서 지금 인덜전트는 별표 단어로 안 나온 거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620칼로리에 탐닉하는 쉐이크죠. 그리고 the other. 다른 것은 어때?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정도의 문맥상 구조상으로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the other. 그쵸? was, labelled가 생략된 거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됐다고 보면 돼. 이 2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있는 was labeled 있죠? 그게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지방의 130칼로리의 센시, 뭔가 합리적인 쉐이크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고지방이고 다른 하나는 저지방 쉐이크네. 인팩트도 중요한 연결어야. 사실 근데 있잖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저번 주에 소개팅을 했거든. 근데 그 남자가 되게 괜찮더라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얘들아 사실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 뭔가 반전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집중하게 되잖아. 그런 연결어다. 인팩트가 뭔 말인지 이해돼? 이거 뜻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이게 어떠한 뉘앙스로 쓰이는지 잘 한번 생각해봐. 하나는 620칼로리, 다른 하나는 130칼로리거든? 근데 사실 2 쉐이크가 어떻대? 똑같대. 이게 반전이잖아. 레이블만 다른 거야. 내용물은 똑같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레브 쓰죠. 돼요? 그렐린이라고 하면은 뭔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죠. 그렐린의 수치라는 게 근데 이게 호르몬이거든. 근데 어떠한 호르몬이냐면은 자극하는 호르몬이죠. 입맛이라는 것을 급격하게 올라갔답니다. 기대하면서 그 인덜전트 탐닉하는 쉐이크, 즉 고지방이야 저지방이야? 고지방의 쉐이크를 마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되냐? 그 다음에는 급격히 떨어졌죠. 그 후에 분사구문이네요. 보여주면서 뭐를 보여준 거야? 드링크가 만족스러웠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탐닉하는 고지방 쉐이크를 먹고는 그 스터디 파티시펀트가 만족을 한 것 같죠. 되냐? 근데 합리적인 쉐이크를 갖고 그레인 수치라는 건 어땠어 얘들아? 상대적으로 플랫? 플랫 뜻 뭐냐? 평평함을 유지했죠. 또는 오직 slightly? 약간만 올라갔죠. 기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 근데 이게 뭐를 또 보여주는 거야? 드링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용물은 똑같았잖아. 근데 지금 호르몬의 수치가 어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는 괜찮냐? 그 쉐이크의 내용물이라는 것은 똑같았답니다. 하지만 참가자의 믿음이라는 게 뭐였어? 그들의 입맛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변화시켰던 거죠. 되냐?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질문? 일단은 3번이 답인 거는 알겠죠? 일단은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답의 근거를 찾아오라고 했잖아. 왜 3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뭐 때문이냐. 너네가 한번 유추해봐.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어떠한 식으로 선택지 3번이 답이라고 접근할 수 있겠냐. 그쵸? 문맥상 구체적으로 사실 두 쉐이크가 똑같았잖아. 3번 동그라미 왼쪽으로. 하지만 반전 포인트가 일어나면서 참가자의 믿음이라는 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잖아. 그들의 몸의 반응에. 이 하지만이라는 연결어가 큰 힌트고, 또 굳이 따지면은 지금 네모 칸에 있는 건 GS야 SS야? GS잖아. GS 일반적인 진술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일반적인 진술 얘기한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뒤쪽으로는 뭐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나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게 정말 뒤쪽에서도 답의 큰 힌트가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는 거를 꼭 그 두 개를 조합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냐? 주제문을 찾는다고 하면은 어떤 문장에 1번 형광펜 칠까 우리? 일단 일반적인 진술부터 한번 찾아볼까? 일반적인 진술로 주제문은 몇 번째 줄이냐? 첫 번째 줄이죠. 뭔 말인지 이해하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전부 다 칠 필요도 없죠. 어펙트까지 친 다음에 버들스 뒤쪽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음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 활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고 얘들아. 구체적인 진술로는 실험에 대한 결과 몇 번째 줄에 나오냐? 정리된 부분. 마지막 줄이죠. 더 쉐이크 컨텐츠는 똑같았는데 참가자의 믿음이라는 게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변화시켰다는. 그러니까 원효대사 해골물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 똑같은 음식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글이야.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얘들아 일단은 그 네모칸 안에서 가장 일단 질문 몇 개만 할게. 구조적으로 이 5번 동그라미 있죠. 5번 동그라미 윗줄에 사선에 있는 이 데이 있잖아. 이 데이 이 데이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그렐린 레베우스? 되냐? 항상 대명사가 뭐를 지칭하는지를 잘 고민하면서 글을 읽어내라. 데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명사로 지칭한다는 건 앞에 한번 명사로 언급이 돼야 돼. 니네 용돈은 받았니? 설날에 어디 간 사람? 갔어? 용돈 최대 1인이 가장 많이 주는 액수가 얼마야? 최저 금액, 최대 금액. 요즘도 10,000원씩 주냐? 그 평균이 50,000원이야? 최대는? 100,000원? 손 떨려. 그래서 전 안 갔어요. 10,000원 주면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랬네요. 여하튼 선생님은 그 설날에 선생님 안 간 지 오래됐어. 맨날 가면은 결혼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안 간 지 한 20대 후반부터 안 갔고 나는 그 뮤지컬 봤어. 뮤지컬 보고 친구들이랑 집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특강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쉬니까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 참 그랬어요. 잘 쉬었나 모르겠다. 다들 고생하는데. 영어에는 집중하지 않아도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게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어에도 좀 관심 좀 줄래 얘들아? 외롭다 외로워. 고등학교 3학년 수업 들어올 때마다 맨날 잔소리 하는 것도 지쳐. 네모칸 안에서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뭐냐?
그렇죠. however이 가장 큰 힌트가 되죠. 지문 일단 나가기 전에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항상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거든. 산업혁명. 기본적인 지식을 또 갖고 가는 게 지문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가지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증기, 기관. 스팀 엔진이 일단 나와야 된다. 영국에서 스팀 엔진이 개발이 된 거야.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거든. 그 이름까진 모르셔도 돼요. 저도 그냥 경영학과라 아는 거예요. 스팀 엔진, 증기 엔진이 개발이 됐어. 개발이 아니라 발명이죠. 발명이 됐거든. 이 증기 엔진이 왜 포인트가 되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기억나? 미국인들이 원래는 프라이버시가 그들의 특징이 아니었다는 지문 기억나? 원래는 프라이버시가 그들의 특징이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지내게 된 거냐? 그거 기억나? 원래는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 가게 가고 막 이랬잖아. 현관문 앞에서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막 이래라 저래라 훈수두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사람들이 프라이버시가 중시됐어. 미국 가정에서. 기억나? 그쵸. 전기 가전제품이었잖아. 그 마지막엔 그래서 우물 비유가 나오잖아. 집집마다 수도꼭지가 있는 그러한 마을이랑 우물이 있는 마을이랑 어디에서 그 상호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엔 가전제품의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집집마다 에어컨 같은 게 설치되면서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가치가 형성된 거야. 미국에서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스팀 엔진의 포인트가 뭐냐면 간의 수공업을 원래는 했었거든. 이 산업혁명 이전에는. 근데 기계적 힘이라는 게 탄생한 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케니컬 파워라고 써라. 메케니컬 파워. 기계의 동력.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산업혁명의 큰 포인트다. 그러니까 얘들아, 사람이 손으로 했을 때는 스웨터 짜봤자 하루에 많이 짜면 한 개잖아. 근데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됐으니까 뭐가 가능해졌어? 대량 생산.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나오는 거다.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산업혁명 하면은 스팀 엔진이랑 대량 생산이라는 토픽을 꼭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연결되는 토픽이 뭐냐면 선생님이 전공한 경영학이라는 게 태초부터 있었던 학문이 아니라 이 산업혁명 이후로 발전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기업이 형성되고 물건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물건이 잘 팔아질까 때문에 경영학이 생긴 거거든. 그러면서 대두되는 게 쓰레기 문제. 물건이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는 쓰레기가 많아지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지문이 많이 연결되니까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 테니까 꼭 좀 머리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포스트라고 하면은 이전이에요. 이후다. 이후. 산업혁명 이후. 이전은 영어로 뭐야? 프리뷰 한다고 하잖아. 프리는 이전이고 이전. 꼭 니네 수능이나 369 모의고사에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토픽이야. 중요한 단어고 꼭 갖고 가.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발생 이후에 하지만 일반적인 가정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 얘들아. 그래서 자급자족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산해서 벌어먹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가장 큰 힌트는 역시나 however이네. 그러니까 평균 가족이 자급자족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포인트네. 산업혁명 이전에 그 정규교육이라는 게 얘 한번 해석해봐. used to be a luxury 하면서 어떻게 할래? 사치품? 얘 해석. 해석. 그쵸. 뭐뭐 이곤했다죠. 과거에 대한 습관. 뭐뭐 이곤했다,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대한 습관.
응? 애들아, 지금은 그렇지 않은 과거에 대한 규칙적인 습관 얘기할 때 썼던 거 기억나죠? 산업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정규교육이라는 게 사치품이었대. 얘들아, 니네가 받고 있는 게 지금 심지어 사교육이잖아. 정규교육이 사치품이었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보유된 사치품이야?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유된 사치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니네 지금 사치 부리고 있는 거라고. 산업혁명 이전에 생각하면 사치 중에도 사치죠. 사교육이니까. 가족들 있죠. 근데 어떠한 가족들이냐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가족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보냈답니다. 학교로. 와일도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 얘들아? 반면에 아이들 있죠. 근데 어디 출신의 아이들이야? 낮은 계급의 가족의 아이들은 배웠대요. 뭐를 배웠어? 그들이 집에서 필요로 한 것을 배웠죠. 근데 어디에서 배웠어? 그쵸. 집에서 배우거나 혹은 rarely 해석, 드물게는 어디에서? 가정교사로부터. 되냐? 그러니까 정규교육 받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 거야?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그치, 높은 계급, 돈 좀 많고 그런 집이 정규교육 받는 거죠. 학교 가고. 되냐?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은 우비터우트 해석 어떻게 하냐? 얘 배웠다죠? 가르침을 당한 거니까 배웠다라고 해석하면 돼. 아이들은 배웠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웠죠. 근데 어떠한 것들? 가족이 필요로 했던 것들을 배웠답니다. 되냐? 여기서 디즈케이시스가 얘기하는 건 뭘까? 문맥상.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배웠다는데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그쵸? 집에서 배우거나 드물게는 튜터한테 배울 때. 지금 이 얘기하는 거다. 얘들아, 이것도 내신에서 변형되면 이러한 게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 문제로 나온다. 3번 형광펜 치는 부분이 뭐를 함축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앞문장 얘기하는 거야. 집에서 배우거나 혹은 튜터에게 배우는 경우에. 응?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오른쪽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얘들아? 니드죠. 얘 해석해봐. 여기까지만. 니드까지만 한번 해석해봐. 그쵸. 필요가 없다죠. 필요가 없다. 리틀이 부정 표현인 거 알죠? 거의 필요가 없었답니다. 얘 for은 지금 여기서 뭐야? 나 for이랑 to에 동그라미 2개 칠 건데 해석해봐. 거의 필요가 없었다. 평균적인 사람 배울 필요가 없었다. 어떠한 것도 배울 필요가 없었답니다. 해석돼? 벗이 얘들아 전치사로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 있다. 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배울 필요가 거의 없었다는 건 평균 사람들은 그 뭐만 배웠다는 거야? 뭘 배운 거냐 평균 사람들이. 그쵸? 벗 뒤에 것만 배웠다는 거야. 그들의 자신의 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만 배운 거야. 그거를 지금 이해해야 돼. 2번 동그라미 오른쪽으로 다시. 거의 필요가 없었답니다. 평균 사람들이 어떠한 걸 배울 필요가 거의 없었대요. 그들 자신의 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즉 그들 자신의 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만 배웠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3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 다음에 주어져. 필요로 되는 게 무엇이든지 간에 생산이 될 수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혹은 거래가 될 수 있었죠. 다른 가족들과. 되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내용을 정리하면 정규교육 받는 애들은 돈 많은 애들,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은 가정 일만 배운 거죠. 실제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만. 여기까지는 괜찮죠. 4번 동그라미 오른쪽.
근데 이게 만들어냈대 환경을.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구조 파악 되냐 얘들아? 이 where에서 무슨 가로 열면 돼? 동그라미죠. 이 관계 부사에 걸리는 주어는 뭐야? 더 월드죠? 그쵸? can be 구조가 보여야 된다. 되냐? 그럼 해석되는지 한번 해봐 니네가. 이것은 만들어냈다 환경을. 그 다음 for those who 부분 한번 해석해봐. 사회에 그 사회에 해석 for부터 society까지 그 사회의 구성 원인 사람들에게 those who죠. 그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성공적으로 항해가 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오직 뭐만 갖고는? 1차적인 능력만 갖고는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의 도구, 무기고에 있는. 그러니까 동그란 거로는 일단 여기에서 묶이면 된다. 마지막에. 돼요?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알아. 이 nothing but이라는 게 참 익숙하지 않잖아. 얘 그냥 only라고 해석하면 니네도 해석돼. only. 이거 적어볼. 적지 마봐. 일단 해석되는지 한번 볼까? 이거 해석해봐. 여기에서 아까 나온 표현이랑 똑같거든. anything but. 여기 보이지? learn anything but. 아까 여기 나왔었잖아. 얘랑 똑같은 표현이거든. anything but이랑 nothing but인데 얘 한번 해석해봐. 나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너를 제외하고. 이거 뭐만 필요하다는 거야? 너만 필요하다는 건지 알면 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문제는 수능에는 이렇게 짧은 단어가 문장이 안 나온다는 게 포인트죠. 얘는 나는 얘 직역해봐. 직역. 나는 여기까지 나.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부정어는 어떤? 나는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 해석. 너를 제외하고. 너만 필요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nothing but을 only로 해석해도 어때? 나는 오직 너만 필요하다. 똑같은 표현인 거 알겠어? 이거 예문을 적어놓고 꼭 여러 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nothing but이나 anything but이나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 번 동그라미 오른쪽 한번 봐봐. 눈으로 쭉 읽어가면서 해석 같이 되는지 한번 봐봐. 4번 동그라미 오른쪽. 이것이 만들어냈답니다. 환경을. 근데 어떠한 환경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잖아.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세계가 더 이상 성공적으로 항해될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오직 1차적인 능력만 갖고는. 원은 일반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의 무기고에 있는 1차적인 능력만 갖고는 성공적으로 항해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4번 동그라미 왼쪽 봤을 때에는 필요한 게 무엇이든 간에 집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거래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뜬금없이 4번 오른쪽에서 더 이상은 항해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고 했으니까는 선택지 4번을 답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형광펜은 이 디스에 처하면 되는 거야.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데? 무엇이 이러한 환경을 만든 거야? 더 이상 항해될 수 없는 1차적인 능력만 갖고는. 디스가 함축하는 게 뭐야? 디스가 가리키는 게. 정확하게. 산업혁명이야?
얘들아 디스 감축하는 거 꼭 단수 명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내용 자체일 수도 있어. 그냥 내복한 전체죠. 응? 산업화 사회 이후에 평균적인 가족이 더 이상 자급자족할 수 없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거지 이런 환경을. 그러니까 이거 전체야 전체. 그러니까 디스가 지칭할 수 있는 거는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거다. 단수 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디스가 함축하는 게 문장 전체예요. 복습할 때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표시해 놓던지. 클리닉 할 때 이 정도 찾아낼 수 있겠죠? 없겠죠? 있을까? 얘들아 관계부사 where 뒤쪽은 문장이 어떠냐? 완전한 거 보이죠? 전명 묶이고도 완전한 거 보이지? 이거 where which로 바꾸면 틀린지 알겠어? where를 which로 바꾸면 틀린 줄 알아야 된다. rather 얘 해석 어떻게 해 얘들아 rather? 얘 해석해봐. 이것도 순서 배열이 엄청 큰 힌트야. 이거 해석 이것만 해석해봐. 뭘 고민해. rather 해석.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석되잖아. 그렇다기보다는 이 산업화된 세계라는 게 2차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2차적인 지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쵸? 획득이 되는 거죠. 정규적인 교육 환경에서 예를 들면 학교와 같은 되냐? 야 A랑 B가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A가 그러는 거야. 너 나 안 좋아하지. B가 그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잘 안 맞는 것 같아. 거기에서 그렇다기보다는 함축하는 게 뭐야? 너 나 안 좋아하지?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그렇다기보다는 함축하는 게 뭐냐고. 너를 그쵸? 뭐 안 좋아하기보다는 좋아하기보다는 이러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레더리 함축하는 건 뭐야?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레더리 함축하는 건 뭘까? 그쵸? 1차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다기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 1차적인 능력으로 살 수 있다기보다 2차적인 능력이 지식이 필요하다. 밑에 써놔. 보통 앞문장 부정 표현을 긍정으로 바꾸면 되긴 하거든. 해석은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분명히 니네 3월 모의고사에 문장 삽입이 엄청 큰 힌트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이 함축 나올 때마다 한번 고민해봐라. 그 다음에 primary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주요한이란 뜻이잖아. 주요한.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1차적인 이러한 뜻으로 쓰인 거다. 그러니까 뜻을 전부 다 외워서 적절하게 해석하려면은 뜻을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3번) 형광펜 친 부분을 꼭 고민하면서 여러 번 잘 살려서 해석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되냐? 지금 52분이거든? 우리 5분까지 들어옵시다. 5분까지 12시 5분까지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바닥을 위치시킴으로써 그쵸, 같이 둠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합장하듯이 하는 거죠. 근데 합장해서 어디에 두는 거야? 그들의 몸 앞에 둠으로써 그 스님이 하는 그 인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보호하면은 얘 동사 뜻으로는 뭐래? 머리를 숙이다라는 뜻이 있고 명사 뜻으로는 활이라는 뜻이다. 활. 그들의 머리를 약간 숙임으로써. 그러니까 지금 보잉이랑 병렬되는 건 뭐야? 플레이싱이죠. 지금 태국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네모칸 안에서는 규범이라는 게 우리의 상호작용이라는 걸 얘 혹시 구조 파악 되냐? make 뒤쪽으로 목적어가 our interaction이잖아. 목적격 보어는 어디 있냐? 그쵸? predictable이죠. 얘가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 predictable이 중간에 꾸며주는 말이 들어갔을 뿐이야. 규범이라는 거는 우리의 상호작용을, 근데 누구와의 상호작용이냐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reasonably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뭐 얘기하거나 행동할 때 예측 가능하다고 하네. 규범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미국인들은 뭐라고 기대를 하냐면 그들이 손을 뻗을 때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짧은 악수가 따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미국인들에게서 인사의 규범이라는 거는 뭐야? 악수를 하는 거네, 짧게. 되냐? 그들은 충격을 받을 거래요. 이거 우리가 오늘 첫 단추로 했었던 가정법이네. 가정을 하고 있네. 그들은 충격을 받을 텐데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손을 뻗었을 때, 아니 그들의 손을 잡았을 때 다른 사람이 뭐 하면 충격받을 거래? 그것을 잡은 다음에 뭐 하면은? 침 뱉으면 그 손에다가, 혹은 뭐 하면? 놓아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짧게 악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손잡고 거기 위에 침 뱉거나 혹은 놓아주지 않으면 당황스럽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대조적으로 있잖아. 사람들 있죠. 일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embrace, 포옹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뺨에 입을 맞추기도 한답니다. 인사의 형태로서. 지금 여튼 토픽은 인사네.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일본 동그라미 오른쪽으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가 나오네. 심지어는 어디에 관여하고 있을 때도 뺨에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냐.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뺨에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한다는 거야. 되냐? 헐티, 따뜻한 그 악수라는 것은 그런 사회에서 얘들아 따뜻한 악수하면 어때? 뭘로 해석이 될 수 있겠냐? 모욕이겠죠. 포옹하고 키스해야 되는데 갑자기 악수하면은 뭐지? 이런 생각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역시나 그거 알겠죠, 얘들아?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차이, 규범의 차이. 이러한 인사라는 거는 근데 지배를 받는답니다. 통제를 받는데요. 엄격한 규범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답니다. 일단 뒤로 읽어볼까요? 그 단순한 차이라는 게 근데 어디에 있어서의 단순한 차이야? 위치죠. 원은 계속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거야. 우리의 손에 위치에서의 약간의 차이라는 게 뭐를 할 수 있대? 사회적인 위치를 반영할 수가 있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반영할 수가 있대. 구체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더비더비죠. 어디에서 한번 어디 왼쪽에서 사선으로 그으면 되냐? 대시 오른쪽 문장 더 하이얼에서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되죠. 그럼 핸즈가 주어져? 핸즈 뒤쪽으로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그쵸? are 비동사가 보통 생략된다. 그 다음에 쉼표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주어 뭔지 알겠어? 하이얼 오른쪽으로. 쉼표 뒤쪽에 더 하이얼 뒤쪽으로 주어 하나는 뭐냐? 포지션이죠. being greeted는 무슨 가로를 묶으면 돼? 그쵸? 해석해보면 알아? 동그란 가로를 이렇게 펄슨 수식해주는. 역시나 여기 뒤쪽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greeted 오른쪽에 동사 is가 생략된 거 알죠? 되냐?
그럼 구조 파악이 된다는 전자의 해석은 어떻게 해? 해석 주어부터 대시 오른쪽 손이 해석 높을 더 높으면 높을수록 해석 더 포지션부터 그리티드까지 한번 해석해봐. 인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더 높다. 되냐? 그러니까 손의 위치가 머리 쪽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상대방이 더 높은 사람인가 봐. 무슨 말인지 되냐? person이랑 being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여기 사이에 who is죠? 되냐? 그러니까 얘 지금 시제 형태가 뭐야 얘들아? is being greeted 현재 진행 수동태 이거를 보고 틀렸다고만 생각 안 하면 된다. 틀렸다고 생각 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 가능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되냐? 왜 답이 3번에 들어가야 되냐? 답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찾으면 될까? 니네 다 잘 찾았던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그쵸? 이러한 그리팅 이 인사 근데 이 인사가 그러니까는 결국엔 뭐야? 태국의 인사 맞아? 태국의 인사라고 생각하면 되네. 근데 얘들아 질문할게 이 인사를 앞에 있는 마음이 따뜻한 핸드쉐이크로 봐도 되지 않아? 삼 번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그 따뜻한 핸드쉐이크로 디스 그리팅 보면 안 돼? 왜 태국의 인사로 봐야 되냐? 디스 그리팅을. 그쵸? 그 엄격한 규범이 뒤에 보니까 뭐야? 악수에 대한 게 아니라 손의 위치에 대한 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핸드쉐이크가 아니라 그 태국식 인사 있잖아. 손을 앞에 위치시키고 머리를 숙이는 인사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서 내용을 이해해야지 결국에 답을 고를 수 있는 거네. 디스 그리팅을 헐티 쉐이크로 보지 않을 수 있네. 끝까지 읽고 글을 이해해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마지막 문장 보면은 규범이라는 거는 이것과 같은 규범이라는 것은 이투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더 쉽게 만든답니다.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을 상대적으로 그쵸 조화로운 방식으로. 각 국가에 대한 인사의 차이네요. 규범이라는 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 얘들아 얘는 뜻이 뭐야? similarly 그것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얘 왼쪽이랑 오른쪽의 내용이 어떻겠냐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유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비유 비유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토픽 2개 뭐가 나와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보면 본문상에서 흑연이랑 다이아몬드가 나오죠. 흑연이랑 다이아몬드가 어때? 겉표본으로 보기에는 흑연은 검정색이잖아. 니네 연필심에 들어가는 거. 다이아몬드는 투명하잖아. 그쵸? 겉보기엔 다른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그 구성이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비슷하게 첫 번째 줄에서 주어는 understanding이죠. 개별적인 자아를 이해하는 거 있잖아. 이게 실제로는 그쵸? 이해가 될 수 있답니다. 어떠한 측면에서? 집단의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집단의 측면이 필요하다고 하네.
to 위치에서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또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죠. 그럼 얘 to 위치 뒤에 해석 어떻게 하냐? 해석. 그것들이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일단 뭐야? 그룹 스위치를 안 시켜놨다고 봐야 되나? 그 개인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쵸? 스위치가 안 돼 있다고 일단 봅시다. 혹시 그 문맥을 보면 답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집단의 측면에서 개인이라는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고 하네. makes sense 하면은 얘들아 이해가 되다라는 뜻 이해가 되다 혹은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다. 답이 몇 번이냐 이거? 4번으로 골라왔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버드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가 얘들아 birds eye view 하면 무슨 뜻이래? 조감도잖아. 조감도 알죠?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건물을 건축할 때 보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감도의 관점을 취할 때 있잖아. 무엇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인간의 조감도의 관점을 취할 때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조감도의 관점을 취할 때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내려다볼 때 그 사진이라는 게 근데 무엇의 사진이야? 개인과 집단의 사진이라는 게 어때? 변화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려다보는 관점을 취하면 집단과 개인이 뭔가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 그는 어떠한 비유를 들어?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비유를 든답니다. 그래파이트 하면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되냐? 해석이 돼? 그 두 물질은 어때 얘들아? 뭘로 만들어져 있어? 카본 애텀스? 탄소 원자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얘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강조 구문. 강조하고 싶은 게 더 웨이라는 이 방식이죠. 디즈부터 커넥티드까지 동그란 가로로 묶어서 더 웨이 소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더 웨이 하우는 같이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가 된 거다. 되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이때 강조 구문인데 이때 강조 구문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이때 사이에 들어가는 걸 강조하고 싶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 가운데 들어가는 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것은 바로 방식이다. 근데 어떠한 방식이래? 이러한 개별적인 원자들이 연결이 돼 있는 방식이랍니다. 무엇이? 결정하는 게 뭐를? 왜 한 가지 물질은 어때 얘들아? 해석 부드럽고 어두운데 the other 역시나 두 개니까 하나는 원으로 지칭하고 나머지는 the other로 지칭했다. 다른 하나는 어때? 딱딱하고 투명한 것을 결정짓는 건 뭐야? 바로 개별적인 원자가 연결된 방식이다.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재료는 어때? 재료 여기서 material 말고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야? 카본 원자잖아. 근데 뭐가 걔네를 하나는 까맣게 만들고 하나는 투명하게 만드는 거야? 결합 방식.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2번 동그라미 오른쪽 그 layered 여기서부터 해석이 잘 안 될 거거든. 층을 이룬 레티스 격자 모양의 배열이라는 게 층을 이룬 격자 모양의 배열 있잖아. 그 흑연 탄소 원자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격자 모양의 층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대? shears easily. 부러지기 쉽죠. whereas부터 무슨 괄호? 세모죠. 해석. 반면에 그 다음 highly 매우 interconnected 상호 연결이 돼 있는 배열 있죠. 근데 이건 뭐가 갖고 있는 배열이야? 다이아몬드 탄소 원자가 갖고 있는. 이건 뭐를 의미하냐 얘들아? 그것이 딱딱하다는 걸 의미하죠. 뭐만큼? 다이아몬드만큼 물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되냐? 그러므로 when it comes to는 얘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그래서 동그란 가로죠. 내가 분명 외우라고 했다. 얘 전치사라고. 전치사죠. 뜻이 뭐야 얘들아? 무엇에 관하여. 그쵸? 관련하여. 이게 시제가 과거면은 comes가 came으로 바뀌기도 한다. 전치사야 전치사. 무엇에 관하여라는 when it comes to, when it came to 둘 중에 하나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탄소 원자와 관련하여 전체는 어때? 더 크다 혹은 더 강하답니다. 뭐보다? 전체가 더 강하대. 뭐보다? 그것의 부분의 합보다. 그러니까 탄소 원자를 딱 하나로 봤을 때랑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강하대 얘들아? 전체가 더 강하다고 이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네. 그러니까 개별 하나하나 탄소 그 원자보다 그걸 합쳐놓은 게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4번 동그라미 오른쪽은 어떻게 해석하냐? 탄소의 비율하는 것을 확장하자면 근데 뭐 할 때? 우리가 잘 연결이 돼 있을 때 여기서 to extend는 뭐뭐 하자면 정도로 해석하면 돼. 투부정사를 꼭 뭐뭐 하기 위해서나 뭐뭐 하느냐 아니라 문맥상 적절하게 해석하면 된다. 탄소의 비율을 확장을 하자면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resilient, 회복력이 강한 거죠. 되냐? 잘 연결이 돼 있으면.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이야? 안정성과 strength, 강도, 힘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디에 있어서? 수에 있어서. 되냐? 근데 혼자서 우리는 어때? 더 취약하고 weaker? 약하다고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흑연이랑 다이아몬드 얘기하다가 어디에서부터 지금 우리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냐? 4번부터잖아. 4번. 이 4번부터 탄소 원자의 연결을 비유해서 우리 이야기로 넘어오잖아. 혼자 있을 땐 약한데 같이 있으면 강하다. 이러한 식으로.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고르면 된다. 이 4번부터 비유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우리 개인을 인간관계죠. 아, 뭔 말인지 돼? 불안해 뭔가. 해석이 되나요? 집에서 꼭 혼자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지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을 할까? 야, 8번 한번 질문해 볼게. 8번부터 한번 하자.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일단은 국가는 어디? 나라는 어디야? 도시는? 로마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로마인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로마인이랑 향신료, 그쵸? 로마인 향신료. 근데 그 향신료가 어떤 효과를 불러와? 두 개가 있죠. 부정적인 거 하나, 긍정적인 거 하나거든? 이해했을 거라는 전자예요. 한번 읽으면서 찾아봐. 부정적인 건 뭐야? 향신료가 어때? 로마인들이 쓰는 게? 그냥 먹을 만한 정도야? 너무 강하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발생시켜? 그쵸? 납을 심지어 녹여. 그게 어디에 나와? 어떤 동그라미? 이거 예습 못 해오면 이 수업 못 따라가. 어디에 나와? 그 부분이, 그 내용이. 어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이죠? 심지어 너무 향신료 많이 써서 산성이라 납을 녹여. 어디에 있는 납을? 그릇. 그릇에 음식을 담았더니 그릇이 납을 녹여.
그래서 로마인들이 대부분 뭐야? 납중. 납중독. 만성 납중독. 납중독이라는 표현 어디에 나오냐? 어디 동그라미 근처에? 3번 동그라미 근처 왼쪽에 보이죠? Chronic lead poisoning. 그쵸? 근데 좋은 점은 뭐야? 그쵸? 5번 동그라미 오른쪽 보여?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antibacterial chemicals 보여? 항균의 화학물질을 만들어내서 얘네가 뭐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어? 병에 안 걸려.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향신료의 좋은 나쁜 점은 그릇까지 녹여서 납중독을 만들어내는 거. 긍정적인 건 병원균도 못 살 정도의 강도이다. 되냐?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순서 배열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건 뭐야? 네모칸 안에서 어떤 단어가 딱 보여 얘들아? 네. 데이죠. 그냥 데이. 이 데이가 대칭하는 게 일단 뭔지 찾으면 되겠네. 되냐? 그 다음에 그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줌으로 수업했을 때 또 큰 순서 배열의 큰 힌트가 뭐였는지 기억나? 대명사랑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써줬을걸? 그쵸? 정관사 보여 더라고 지칭할 수 있는 건 앞에 이미 한번 언급이 돼 있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럼 니네가 이미 예습을 해왔잖아. 이거 답이 몇 번이야? 얘들아 4번이잖아. 그치? 더 메탈릭 테이스트 한번 나왔어? 4번 동그라미 왼쪽에서? 네. 나왔죠. 어디? 메탈릭 테이스트. 메탈릭 테이스트라고 어로 부정관사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관사로 한 번 더 나온 거라고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답의 근거로 찾으시면 됩니다. 되냐? 한 번 이렇게 어라고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 더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포인트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들은 디스가이즈 애들아 뭐 하려고 할 거래? 그래서 숨기려고 할 것이래요. 감추려고 할 거래요. 그 쇠맛을 뭐를 갖고 애들아? 강력한 허브와 스파이시스 향신료를 갖고 아마도 그들의 미각이라는 게 어때?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칠까? 쏘대꾸물이죠?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근데 뭐 때문에 형편이 없어진 거예요 얘들아? 왜 맛이 잘 안 나? 납중독 때문에 너무 형편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유일한 방식 있죠. 그들이 어떠한 것이든 맛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그것을 완전 강한 맛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었을 것이랍니다. 되냐? 로마인들은 많은 하일리가 원래 애들아 매우라는 뜻이 있긴 하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문맥상 강한 향신료라고 해석하면 돼. 문맥상 그냥 강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강한 많은 강한 향신료의 허브와 스파이스 향신료를 사용을 했답니다. 그리고 뭐처럼 보이냐면은 그들의 음식이 매우 복잡하고 강력한 맛을 갖도록 하는 걸 좋아했대. 다시 그들은 좋아했답니다. 그들의 음식이 매우 복잡하고 강한 맛을 갖는 거를 좋아했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를 수반하고 있긴 한데 극복하지는 못했대요. 무엇을 극복하지는 못했대? 식품 안전에 대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긴 한데 그거를 해결해내지는 못했다고 하네. 뭔 말인지 아마 이해 못할 거다. 끝까지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얘들아 디스가 지칭한 이 함축하는 건 뭐야? 이 디스 이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 디스가 함축하는 건 디스 문장. 풀어봐. 디스가 함축하는 건 뭘까? 그쵸, 강한 맛이 나는 거겠죠. 강한 맛이 나는 것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 안전에 대한 이슈를 수반하긴 하지만 극복해내진 못했다. 읽어볼까요? 로마인들은 납을 사용했답니다. 라이라면은 동사 뜻 보이죠? 별표 단어로.
많은 그들의 요리, 그 다음에 저장, 베스 하면은 용기란 뜻이다. 용기. 그 그릇 혹은 배란 뜻이죠. 배, 큰 배. 자, 가끔 나와 외워. 그들의 요리 그리고 저장 용기에 암벽을 붙이는데 사용을 했답니다. 많은 그들의 음식이 꽤나 애시드, 산성이었고 그러므로 뭐 했대 얘들아? 납을 녹였대요. 심지어는. 되냐? 이때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면 되죠. 명확하답니다. 뭐로서 뭐로부터 명확해? 로마인의 뼈에 대한 연구로부터 명확하대. 뭐가? 그들이 뭐 했어? 높은 체내 벌든 축적을 갖고 있었죠. 뭐에 대한? 납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이 한번 해석해봐. 살려서 형광펜 치지 말고 한번 화면 봐봐. 이 한번 해석해봐. 해석.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만성적인 납중독에 해석 고통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그쵸 강한 확신 추정하는 거잖아. 이거 조동사 파트에 나오는 거 알죠? 응?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다. 만성 납중독에 시달렸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랍니다. 얘들아 그러면 얘 이렇게 쓰면 어때? 이거 어때? 얘는 해서 어떻게 해? 만성적인 납중독에 시달림에 틀림이 없다. 얘는 뭐에 대한 강한 추측이야? 현재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혹시 이거를 납중독에 시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는 없죠?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건 어때? 이렇게 쓰는 거는 must have suffered 이렇게 쓰면 어때?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죠 당연히. 얘 그냥 현재 완료 진행을 그냥 현재 완료 시제로 바꾼 거야. 똑같아. 그냥 똑같은 거를 알아야 된다. 시제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시제 그 이화 핵심 문법의 시제 표를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응? 이 넘어가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시달렸음에 분명하답니다. 그쵸? 만성 납중독에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야? 납중독에 해석 altered taste 해석이요. 아주머니 아저씨들 변형된 입맛. 이거 분사다? 알지? 변형된 입맛이죠. 종종 뭐를 가지고? 쇠 맛을 갖고. 근데 쇠 맛이 어디에서 나? 입에서 나죠. 되냐? 그러니까는 납중독 걸리니까는 더욱더 강한 음식을 찾게 된다는 게 네모칸이고. 뭔 말인지 되냐? 납중독 때문에 맛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들의 열망 있죠. 강한 향신료의 맛이 나는 음식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그쵸?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뭐를 갖고 있었대? 좋은 knock-on 이펙트는 무슨 뜻이냐? 연쇄 효과를 갖고 있었답니다. 연쇄 효과 알죠? 도미노 효과. 많은 허브와 향신료들이 뭐를 포함하고 있어 얘들아? 엔티백테리얼 항균의 화학물질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의 인쿠오점 포함 있죠. 어디에 포함되는 게? 아니 높은 concentration 농도 혹은 축적 뒤에 강의를 한 5시간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치냐? 이 고3 수업은 이게 문제야. 높은 너네 문제가 아니라 지문의 문제죠. 높은 농도의 그들의 포함이라는 게 로마 음식에서의 아마도 뭐를 감소시켰을 거래? 패소전? 병원군의 수치를 감소시켰을 것이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응? 강한 향신료의 득과 실이네. 병균을 죽였지만 그릇까지 녹여버려서 납중독에 걸려버린. 이것도 얘들아 이러한 단어도 니네 어려워하는 그 함축 문제 있죠. 21번
21번에 20번? 18, 19, 20번이구나. 이런 단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외워라. 연쇄 효과, 연쇄 도미노 효과. 얘들아 이거 바디버든 뜻이 뭐라고? 바디버든? 체내 축적 이런 것도 그냥 덩어리로 외워버리는 거다. 너네 단톡방에 보내는 그 1월 클리닉 결과 봤지? 1월 클리닉 그 결과에서 애들 1대1로 피드백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 치는데 빛이라는 단어가 있었거든?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2에. 근데 이거를 형광펜 쳐놓은 거야.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이 친구가 1등급 하나 틀린 친구였거든? 걔도 처음에 못했어요. 처음에 모의고사 4등급 받고 3월에 와서 막 속상해하고 그랬거든.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여하튼 이거를 형광펜 쳐놔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 나는 당연히 아는 건데도 너네가 모를 수가 있구나 이거를 느꼈고, 내가 당연히 알아서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걸 니네가 몰라서 모의고사 읽을 때 막히는 일이 없도록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단어 같은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 거야.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해석 다 했잖아. 니네 왜 해석 시키는 줄 알아? 해석하라 했더니 애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주어에 은는이가를 못 붙여. 자기가 영어를 얼마 정도 한다고 생각해. 니네 실제로 말하면서 혼자 집에서 한번 해석해봐라. 해석 안 될걸? 이게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나와서 구조 파악하면서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빡세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모르는 거 전부 다 눈에 들어올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라. 혼자서 스스로 속으로 한번 해석해봐. 진짜 내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역하는 게 가능한지 얘기해줬지. 이 글 쓴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이핑을 했다 그냥. 이 사람은 이 글을 그냥 타이핑했을 거라고. 글을 쓸 때 구조 파악 같은 거 안 하고. 글을 쓰는 것도 가능해. 상상하면서 이 구조로.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도 가능한 거고. 뭔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7번의 답은 마지막이다. 좀만 힘냅시다. 이거 하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못 가고 너네도 못 가죠. 프린트 해야 되니까. 같이 나오면 되겠네. 자습 2시간 하는 거 잊지 말고 이 친구들. 다음 주 일요일 전까지 하세요. 2시간. 편할 때 와서. 답 몇 번이냐 7번에. 5번이죠. 이거 어렵지 않았니? 나는 4번이랑 좀 헷갈렸거든? 이게 근데 문제를 항상 안 읽긴 하는데 포인트는 1번 가장 적절한 곳이니까 1등을 찾는 거야. 4번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장 적절하니까 5번이 되는 거거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거 네모칸 보면은 시니어 이어라면은 지금 너네잖아. 3학년. 그쵸? 졸업학년의 말에 그 차이 있죠? 학생들 사이의 차이라는 게 훨씬 더 클 것이랍니다. 그것들이 본래 그랬었던 것보다. 얘들아 얘는 부사니까 본래고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야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야? 더 디퍼런시스죠. 이 뒤에 뭐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뭐 생략되어 있어? Great.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 대의가 지칭하는 건 더 디퍼런시스다. 그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의 차이가 컸던 것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래. 니네가 졸업할 때쯤이 되면. 스탠드 아이들 바이는 무슨 뜻이래? 수수방관하다? 이거 그냥 외워야죠 뭐. 사람들은 수수방관하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 사역동사. 그리고 무작위의 상황이라는 게 그들에게 발생하도록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 니네 그냥 가만히 살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사회적 상황이라는 것도 어떻대?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에 진입하도록 그냥 냅두지 않는답니다. 이 대미지칭하는 거는 뭐야?
데미지 칭하는 게 뭘까? 시츄에이션. 그쵸? 시츄에이션스다. 시츄에이션스. 이 소셜 시츄에이션스. 선생님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은데 왜 댐스랩스를 안 쓰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엔터의 애들아 해석 엔터의 주체는 뭐야? 그쵸? every person이잖아. 주체는. 구조적으로는 이게 situation인데 의미상으로는 every person이 주어잖아.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에 진입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더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냥 넘어가자. 그 선택 있잖아. 웨스트 포인트랑 버클리 사이에서의 선택 있죠. 이게 오직 가능하거든. 학생에게만. 근데 어떠한 학생에게만? 잘 수행한 학생에게만.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대학 입시 시험에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2호선, 서울 2호선이랑 1호선 라인 못 탄다고 하잖아. 2호선과 1호선 라인의 선택은 오직 가능하다 학생에게만 잘 수행을 한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하버드나 예일대 이런 아이비리그 쪽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죠? 많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 사람은 특정한 특징이라는 게 필요하답니다. 진입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프레시맨 하면 신입생이죠. 근데 어떠한 신입생이네 얘가 키가 좀 더 크거든 평균보다. 얘네는 recruited 어떻게 될 거래? 그쵸? 뽑히다 모집이 될 것이랍니다. 어디에? 농구 훈련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친구 있죠. 근데 어떠한 친구 얘들아? 평균보다 좀 더 잘하는 친구 있잖아. 수학에 그리고 과학에. 얘네는 어디에 모집이 될 거래? Honors Classes? 단어에 나오냐? 우등 학급에 모집이 될 것이랍니다. 되냐? 그러니까 얘 지금 어디부터 SS야? 3번 동그라미 뒤부터 SS라고 for example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GS가 뭔 거야? 2번 동그라미 오른쪽이 일반적인 진술이잖아. 사람들이 뭔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특정 특징이 필요하다고 하지. 그 특정 특징이 뭐야? 농구부에서는 키 큰 거. 그 다음에 우등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징이 뭐야? 수학과학 좀 더 잘하는 거. 되냐? 그리고 작은 초기에 그 차이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라는 게 해석 2분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뭐 하면서? 상황이라는 게 그것들을 exaggerate 뭐 하면서? 과장하면서.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뭔데? 뭐를 과장하는 거야? 초기의 차이죠. 되냐? 그러니까 애들아 조금 키가 커가지고 농구 훈련에 참여하게 된 친구는 졸업할 때쯤에 다른 애들보다 농구를 어떻게 하게 될까? 훨씬 더 잘하게 됐지. 처음에는 키만 컸을 뿐인데 농구 훨씬 잘하게 되고 수학이랑 과학 좀 조금 잘해서 오너스 클래시스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쯤에 어떻겠어?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됐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상황과 사람이라는 것은 뮤추얼리 해석 상호 형성하고 선택하는 거죠. 서로를 계속되는 순환 속에서. 되냐? 5번 동그라미를 답으로 넣을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걸 너네는 뭐라고 생각하냐? 난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어려웠거든. 그냥 너네 말로 설명을 하자면 흐름상으로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사실 5번 동그라미 왼쪽에선 뭐래? 그 as 부사절 찾았지? 상황이라는 게 그 차이라는 거를 과장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네모칸에서는 어때? 졸업할 때쯤에는 그 차이라는 게 어떻대? 훨씬 더 커진다. 과장한다. 그 다음에 커진다. 이렇게 좀 흐름상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 난 너네가 좋은 대학에 가는 건 결국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은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원에 있어도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뀔 수는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 선생님 남동생이 21살이거든? 어제 전화가 온 거야. 걔 인하공전 다녀. 전문대 다니거든? 걔 공부 그 3년 내내 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어. 나는 공부 안 하는 애는 공부 안 시키는 타입이라 학원도 다니지 말라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어제 걔가 뭐라 했더라? 걔가 전화를 하는데 걔 누구지? 민규가 군인이 꿈이거든?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물어봤어. 군인 괜찮냐고. 그랬더니 걔가 절대 군인은 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고 하면서 민규한테도 직접적으로 얘기해줬어. 저번에 왔을 때. 그래서 민규야 남동생이 군인 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민규가 뭐 직업 군인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남동생한테 어제 전화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군인을 하라는 거야. 그 친구한테.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사회는 이미 뭐 시궁창이라 뭐래도 할 거 없으니까는 그냥 군인이라도 하라고 걔한테 전달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군인 안 한다면서. 그러면서 걔 친구들이 대학을 잘 갔어. 중대 간 친구도 있고 뭐 인하대 간 친구도 있긴 한데 걔와 비교해선 잘 갔지. 근데 걔네들이 안타깝게도 한 명은 중대 철학과고 한 명은 인하대 경영학과거든. 웃어? 나 경영학과거든. 그래서 걔네도 답이 없다고 하면서 막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다고 막 그러는 거야. 또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듣고 있었지. 왜냐면 난 20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래라 저래라 안 하거든. 그래서 듣고 있다가 걔네도 문과 손 들어봐. 문과 친구들 새겨 들으세요. 우리는 졸업하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두 번째 CPA, CPA라고 하거든. 회계사. 세 번째 로스쿨. 아니면은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막 걔네도 그 셋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답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 너 그러면 고등학교로 돌아가면은 공부 안 할 거냐고.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알아? 공부할 거래. 그러니까 공부 걔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하면은 그나마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가 34년 동안 살면서 배운 건 그거야. 뭐라 해야 되지? 공부를 잘한다고 부자가 되진 않아, 확실히. 근데 공부를 잘하면은 돈을 좀 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져. 나는 태도의 함양이라고 생각해. 니네가 1등급 받든 모의고사 4등급 받든 내신이 얼마든 난 그건 크게 개의치 않아. 물론 잘 받으면 기분 좋긴 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성을 전부 다 극복하고 그날의 컨디션이 너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이 시험을 잘 보는 거에 따라서도 니네 내신 성적이 갈리잖아. 근데 니네가 그런 불확실성을 전부 다 뚫고 그 등급을 받아냈다는 게 난 너무 장하거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 점수 100점이라서가 아니라 그거를 얻기 위해서 니네가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었겠어. 단어 외우기 싫고 잠자고 싶고 학원 와봤자 쌤한테 욕만 듣고 맨날 재시험 보라 하고 자습하라 하고 그 얼마나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합심해서 학원 다니면서 그 결과를 얻어낸 거잖아. 근데 난 항상 애들한테 성적 나오면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 너 괜찮아 이 점수? 이 점수 괜찮냐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괜찮냐고 물어봐서 걔가 괜찮다고 하잖아? 그럼 나도 괜찮아. 니네한테 항상 1등하고 1등급 받고 100점 맞으라고 수업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항상 니네한테 화내는 거 한번 생각해봐. 하라는 걸 안 해서 화가 나. 태도의 함양이야. 니네가 파일럿이 되든 디자이너가 되든 부자가 되든 뭐가 되든 그거 니네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하는 태도의 함양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너무 원초적인 질문 같은 거 있잖아. 너네 예를